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선 제 별명은 싸움닭이었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진짜 싸워서 그런 거 아니고요.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당당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진실을 물었습니다. 정치에 발을 딛고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굽히지 않고 국민 여러분들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때가 IMF가 시작되던 때였고요. 취업이 쉽지 않았던 시기였죠. 대다수가 취업 재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전공이 법이기도 했고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고시 공부를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넉넉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간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돈 지고 신림동 고시촌으로 올라갔죠.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벌어서 모아서 들고 온 돈 다 떨어지고 신림동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들, 비디오방 아르바이트 아니면 고시원 총무 이런저런 거 타면서 내가 고시에 합격하면 뭘 해야겠다는 고민은 그때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변호사가 돼야 하는가라기보다는 이 신림동 쪽방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률가의 삶하고는 조금 다른 태도로 살아온 것 같긴 해요. 비단 흔히들 얘기하시는 공익 변호사, 인권 변호사 이런 말들을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건들은 제가 관심을 가져서 이 사건을 제대로 한번 다퉈서 다음번에 비슷한 사례가 생기면 이 사건을 잘 해결한 것이 모범례가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중앙지검 공안부가 사실 저의 주 거래처였던 시절이 있거든요. 시국 사건이 계속 연달아 중앙지검 공안부에 있었는데 이제 이 검사님들 저 검사님들 서로 얘기를 했대요. 또 이재정이야? 그래서 만만치 않은데 수사 앞두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막 가서 행패라도 부린 듯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형사소송법에 있는 모든 규정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적절한 때에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좀 꼼꼼한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된 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교조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는 모습들을 봤었어요. 처음에는 왜 정교조 선생님들이 저렇게 무섭게 싸우시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정교조 선생님은 선생님 월급 때문에 싸우시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아버지세요. 그리고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에서는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게 사실 많지 않은 풍경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정치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당시에 좀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어린 시절 저한테도 많이 공유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와 저는 누구나 그랬겠지만 아빠와 딸은 각별하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각별한 것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당신은 그냥 몹시 편찮으셔서 얘기를 들을 수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가장 행복하게 보내드리는 방법은 뭘까 고민을 하다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재주 쓰지 않을게요. 정말 다른 사람하고 나누면서 살게요.
아빠 그런 변호사 될 자신은 정말 있어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께서 웃으셨어요.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은 왜 이래. 네, 제가 정치인이 되어서도 그 약속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봤을 때 삶이 상상이 돼요. 그래서 이 법률이 적용되었을 때 이 법률 때문에 힘들어지는 사람들의 삶이 상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 조항이 이렇게 바뀌면 어떤 사람들이 행복해지겠다라는 게 상상이 돼요. 많은 언론들이 취재하실 때 1호 법안 뭐예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일단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관련된 일이 많고요. 그리고 다급하게 요청 아닌 요청을 받은 건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거예요. 통신사에서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 요청을 하면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법원에 영장 없이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록 법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해요. 수사기관들이 그걸 손쉬우니까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고 싶으니까 악용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즐겨주세요. 싸우는 국회 싫다라고 하시지만 물론 미운 싸움 말고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정치를 하면 정치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는 삶이 다르지 않은데 삶 하나하나마다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싸움을 지켜보시면서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저게 더 맞지 않을까? 저런 방식으로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켜봐 주세요. 오지랖, 제 특기이자 장점이자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소통이거든요. 여의도에 놀러 오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국회의원 300명 다 그 양복 수트 안에서 기계처럼 로봇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고요. 아플 때 아프고 또 때로는 기대고 싶고 즐거울 때 하하 웃고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의도 놀러 오세요. 저는 만나드릴 거예요. 저희 방은 열려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는 누구나 그랬겠지만 아빠와 딸은 각별하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각별한 것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당신은 그냥 몹시 편찮으셔서 얘기를 들을 수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드리는 방법은 뭘까 고민을 하다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재주 쓰지 않을게요. 정말 다른 사람하고 나누면서 살게요. 아빠 그런 변호사 될 자신은 정말 있어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께서 웃으셨어요.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은 왜 이래. 네, 제가
네, 제가 정치인이 되어서도 그 약속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봤을 때 삶이 상상이 돼요. 그래서 이 법률이 적용되었을 때 이 법률 때문에 힘들어지는 사람들의 삶이 상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률 조항이 이렇게 바뀌면 어떤 사람 인호흡으로 고시 공부를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넉넉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간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돈 지고 신림동 고시촌으로 올라갔죠.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벌어서 모아서 들고 온 돈 다 떨어지고 신림동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들, 비디오방 아르바이트 아니면 고시원 총무 이런저런 거 타면서 내가 고시에 합격하면 뭘 해야겠다는 고민은 그때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변호사가 돼야 하는가라기보다는 이 신림동 쪽방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률가의 삶하고는 조금 다른 태도로 살아온 것 같긴 해요. 비단 흔히들 얘기하시는 공익 변호사, 인권 변호사 이런 말들로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건들은 제가 관심을 가져서 이 사건을 제대로 한번 다퉈서 다음번에 비슷한 사례가 생기면 이 사건을 잘 해결한 것이 모범례가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중앙지검 공안부가 사실 저의 주 거래처였던 시절이 있거든요. 시국 사건이 계속 연달아 중앙지검 공안부에 있었는데 이제 이 검사님들 저 검사님들 서로 얘기를 했대요. 또 이재정이야? 그래서 만만치 않은데 수사 앞두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막 가서 행패라도 부린 듯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형사소송법에 있는 모든 규정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적절한 때에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좀 꼼꼼한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된 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교조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는 모습들을 봤었어요. 처음에는 왜 정교조 선생님들이 저렇게 무섭게 싸우시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정교조 선생님은 선생님 월급 때문에 싸우시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아버지세요. 그리고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에서는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게 사실 많지 않은 풍경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정치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당시에 좀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어린 시절 저한테도 많이 공유를 하셨어요.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선 제 별명은 싸움닭이었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진짜 싸워서 그런 거 아니고요.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당당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진실을 물었습니다. 정치에 발을 딛고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굽히지 않고 국민 여러분들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때가 IMF가 시작되던 때였고요. 취업이 쉽지 않았던 시기였죠. 대다수가 취업 재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전공이 법이기도 했고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더 사람들이 행복해지겠다라는 게 상상이 돼요. 많은 언론들이 취재하실 때 1호 법안 뭐예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일단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관련된 일이 많고요. 그리고 다급하게 요청 아닌 요청을 받은 건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거예요. 통신사에서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 요청을 하면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법원에 영장 없이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록 법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해요. 수사기관들이 그걸 손쉬우니까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고 싶으니까 악용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즐겨주세요. 싸우는 국회 싫다라고 하시지만 물론 미운 싸움 말고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정치를 하면 정치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는 삶이 다르지 않은데 삶 하나하나마다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싸움을 지켜보시면서 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저게 더 맞지 않을까? 아 저런 방식으로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켜봐 주세요. 오지랖. 제 특기이자 장점이자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소통이거든요. 여의도에 놀러 오세요.